안녕하십니까. 감성 디테일 감디입니다. 이번에는 수사학 전문가인 샘 리스의 레토릭, 세상을 움직이는 설득의 비밀을 통해서 수사, 레토릭이라는 분야의 그리고 역사적인 연설과 수사학의 유명한 사례들을 5편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토릭의 기본 사항과 왜 수사학을 알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토릭이란 무엇인가? 레토릭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설득의 기술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과 글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넓은 관점에서는 수사학은 지식의 마당이다. 시가 그렇듯 수사학 또한 분석과 이해에 민감한 실용적인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기술적인 테크니컬과 기법, 테크닉의 어원인 테크네로 칭했다. 철학은 영원한 진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반면 수사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정보를 흉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탱크 앞에서 꿋꿋이 목표를 향해 행군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수사는 말을 통해 사람들을 분발시키기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수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양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이해하면 그 경이로움과 즐거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치의 토대, 문화의 DNA, 생각의 원리 같은 중요한 핵심들을 꿰뚫어보는 일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말에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설득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회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 또한 언어입니다.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나 북한의 김정일도 그들이 지배하는 국민들보다 신체적으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언어를 통치했습니다. 이들은 체제 속에서 일관된 사유방식과 두려움을 주입하여 자신의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이 또한 수사의 중요 개념입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방식에 위기를 느꼈습니다. 기독교 또한 예수의 이야기가 있는 성경을 중시한 이유로 박해받았습니다. 간디는 검을 든 적이 없고 마르크스는 총을 쏜 적이 없습니다. 수사학의 부활, 오바마의 화법은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당당하지만 허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연설을 듣고 있으면 세계 질서를 진짜 변화시킬 것만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데는 오바마의 웅변가득 태도와 유창한 달변이 한몫했습니다. 힐러리조차 오바마를 그저 연설이나 잘하는 사람이라 깎아내려 있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설득의 기술을 100배 더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가 당신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수사를 잘 안다는 것은 한 시민으로서 힘을 행사하는 동시에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토릭의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의 종류를 정치적 수사, 사법적 수사, 과시적 수사로 구분했고 설득의 방법으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제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란 책은 수사학의 지침서이자 학습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수사학의 최고 경지는 아레테, 즉 탁월함의 추구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성공을 위한 일련의 비법과 기교를 가르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비법과 기교가 작동하는 원칙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수사학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사학의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까지 찾아냄으로써 심오한 인간 문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정치적 수사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말하며 선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혀나갑니다. 사법적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의와 공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또한 청중에 맞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연구가 곧 인간 탐구임을 제대로 간파한 인물입니다. 수사학이 필요한 이유, 요즘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고 콘텐츠를 보고 즐깁니다. 보고 듣는 것은 읽고 쓰는 것보다 우리 뇌에 기억되는 것이 적습니다. 적어도 아주 적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일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키오스크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개발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작업에서 창의적인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지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글을 쓰고 자신을 표현하며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을 표현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기계보다 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나를 표현한 말하기나 글쓰기를 다루는 분야가 수사, 즉 레토릭인 것입니다.
21세기에 레토릭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설득 방법 중의 하나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중 에토스와 에토스적 수사로 유명한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바른 생각과 사고로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